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잘 안다.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과연 우리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으려는 미국의 전략일까요? 집중 진단에서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갑자기 친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외교 참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 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인수 교수님, 대통령의 친서 꽤 대통령의 이게 서명이 담긴 이게 편지 같은데,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국 그리고 한국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예.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직접 거기 이제 언급이 돼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거를 약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슨 세부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이렇게 약속을 한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외교적인 수사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향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8월 16일 날 양원을 통과했지만은 추후에 이제 세부적인 규정 같은 것들이 이제 공청회 등등 절차를 거쳐서 네. 내용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좀 반영할 의지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는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예. 한국 기업하고의 어떤 또 삼성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도 많이 했고 예. 이런 상황이었고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도 기업 그 회장들도 부회장들도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불만을 좀 많이 제기했고 그러니까요. 뒤통수 때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도 좀 보이고 그런 걸 좀 이렇게 무마하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은 사실상 되고는 있는 거죠, 현재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원래는 이제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종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광물을 쓸 때 이게 이제 어디에서까지 한 거를 조달하느냐 이거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오늘인가 그 재무부하고 IRS에서 미국의 국세청이죠. 거기에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청회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11월 4일 정도까지 의견을 모아가지고서는 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 법안 자체가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폐기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일단은 가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에서는 좀 보완돼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다. 네. 그런 확실한 약속은 아니지만은 그런 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현대차나 기아자동차가 수출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
아주 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거 하나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뭐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비속어 논란으로 이렇게 쫙 번지면서 뭔가 지금 외교 참사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편지를 서신을 보내니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이 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서한 얼마나 무게가 있는 거로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백악관의 수장이 그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뭐 여러모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문제 이제 법안 자체가 확정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이제 물밑 교섭에는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의회 의원들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이게 가능한데 지금 이미 법안이 확정돼 버렸고 예. 이제 말씀하신 뭐 이렇게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조금 행정부 차원에서 뭐 제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법안 자체에 행정부가 그 제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렇게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라든지 기업이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 자동차가 하여튼 최종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됐을 때 이 수혜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그걸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수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북미 지역에서 생산돼야 된다 하는 그 요건이 법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가 미국으로 갈 때 항상 북미 지역에 들어가서 생산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바꾸려면 그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다. 그러려면 이제 의회에서 다시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서 뭐 일정 기간 적용 유예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연기시키는 식의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의회가 결정할 일이 대통령은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법률이 확정됐고 그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전기 자동차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그 법안이 딱 북미 지역이라는 그 요건을 받고 있는데 그걸 후퇴하면서 뭐 약간 한국도 좀 포함시킨다, FTA를 맺은 나라도 좀 포함시킨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후퇴시키는 식의 접근을 과연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의원과 협의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리스크화된다. 법안이 획정되기 전에 그 억구를 조정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친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 말 자체는 외교적인 수사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는데 약간 외교적,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동맹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외교 점수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나친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무마하는 의미에서 지금 타이밍에서 좀 친서로 조금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조금 외교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려는 용도, 사실 그 용도에 좀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표심, 미국인들의 그 표심, 우리 미 동포들의 표심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 성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현안이고 뭐 서민들이 뭐 인플레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안 내용 자체가 뭐 직접적으로 인플레 감축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돼 있어 보이진 않지만은 포장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최대의 치적으로 해서 득표하는 데 좀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 그 해리스 부통령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 혹시 우리 요즘 왜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미국에 그런 식의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기대 수준의 차이인데요. 아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거를 바꿀 가능성은 지금은 없고요. 이제 그 시행령에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뭐 어디까지 범위를 하고 뭐 현지 생산의 범위, 최종 조립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조금 뭐 우리가 의견 개진한 거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통령의 얘기는 그렇고 실제로는 이제 선거 이후에 법 개정 같은 거를 지금 하겠다고 발의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들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분들이 역시 이제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한 지역, 지금 뭐 엘라바마하고 조지아에 이제 공장이 있고 조지아에다가 이제 조지아주에다가 투자를 상당히 대규모로 하기로 조지아주에 이제 전기차 정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25년 정도에 이제 완성차가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제 지금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 2025년까지는 뭐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지역에 투자한 이런 우호적인 그러니까 우방 국가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유예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법안을 좀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그 상원 민주당 출신인데 레펠 녹스라고 하는 원옥이라고 하는 그 상원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 등등이 이제 조금 더 뭐 이렇게 미국 의회 내에서 좀 동조 세력을 얻고 그렇게 돼서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좀 피해가 최소화되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거는 이제 전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초기에 법안 제정 전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금 정부의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뭔가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친서를 보내니까 뭔가 조금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 하는 기대를 조금 올려놨는데 이 기대가 또 물거품이 되면 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미국 헌법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라서요. 대외 통상 관련은 의회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제 법도 제정하고 하면서 그 권한을 이제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국가안보라든지 뭐 외교 문제 요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접근할 수 있는 그 포괄적인 위임을 이미 62년도 통상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규제 문제는 의회가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나의 의회에게 부탁하는 처지고 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애초에 의회에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보 기능도 전부 미국 의회에 이렇게 담당하는 주미대사관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리고 캐나다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법안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면서 자기 나라의 불리한 조항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캐나다, 일본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이렇게 조건이 돼 있었는데 그걸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이렇게 바꾸는데 캐나다가 로비를 해서 그 적구를 바꾸기가 외교적 노력으로 캐나다가 그 미리 정보를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법안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고 9월 16일 날 이제 시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막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산자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전에 했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의회 지도자입니까? 그분이 8월 3일 날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만날 사람은 사실은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오는 마당에 그 법안이 막 마지막 이렇게 춤을 추는 단계에서 사실 그 양반한테 상당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던 기회가 상당히 저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대만도 방문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만나지도 않고 사실은 나중에 전화 통화만 대통령이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영접도 상당히 소홀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이나 뭐 이런 대만이랑 적극적으로 만나서 수상과 총통이 다 만나서 사실 그때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일본도 노조 관련 조항도 빼는 걸로 해서 그 나중에 법안이 이렇게 변경하는데 일본이 노조 관련 조항이라는 건 뭡니까? 그 노조를 갖고 있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걸로 애초에는 돼 있었는데 일본은 자동차 회사가 노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삭제해서 일본도 이제 그 조항의 불이익을 받는 거를 피해가는
뭐 그런 이제 추후를 위해서 예. 그렇다고 일본이 수혜를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통과되고 나서 행정부 측 인사만 딥다 만나고 네. 실제로 만나야 될 의회 지도자가 오는데도 만나지 않았다. 그거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나서 뭐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좀 주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이 법안이 지금 제출돼서 통과되는 데까지 너무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대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정부 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오늘인가 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기사 난 것도 예. 뭐 유럽, EU, 그러니까 독일 차들도 이제 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요 국가들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정책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이제 100%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기회가 있었고 우리 입장을 전달해서 우리한테 좀 불리한 조항을 좀 우리 이제 한미 FTA도 체결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우리 차가 못 받으니까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차 벌써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벌써? 네, 뭐 지난 9월 달 수출 실적을 보면 8월과 비교해서 네. 20% 내지 25% 현대 전기차도 벌써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요. 기아차도 EV6도 22%나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동기간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그걸 보면은 IRA 법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보조금 영향이 있고 칠링 이펙트라고 그러죠. 네. 미리 사람들이 알고 좀 회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직격탄을 사실은 우리 전기차가 받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세칙까지 만들면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온다. 테슬라가 이제 가뜩이나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예. 그 전기차 시장을 상당히 독점하는 체제가 굳어져 버리면 우리 전기차가 뚫고 가기가 힘들어진다. 예.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지금 법안이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다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법을 모두 바꾼다는 건 시간이 상당히 상원 의원이 제출했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거 지켜봐야 될 참 문제죠. 해답이 마땅치 않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가 날아들어서 조금 반가워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법안 자체를 어떻게 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겠다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마지널하게 우리한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찾아내서 그걸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 조지아주에 이제 투자하기로 했던 거를 이제 뭐 계속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 이제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우리의 피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런 조치로 인해서 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투자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지금 투자한 금액도 그렇고 거기서 고용 창출되는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미국의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오히려 미국 내에 어떤 왜 그러냐면 이제 조지아주 의원들이야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다른 전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걸 지금 내세워서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런 법안이다라는 인식이 좀 퍼지면은 뭐 개정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초점을 우리 피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보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2025년에 예정대로 간다면 이제
조지아주에서 한 30만 대 정도 차량을 지금 생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일종의 이제 선점 효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그 시장 점유율이 7월 달 기준으로 한 9.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2위예요. 그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2위인데 지금 목표는 지금 2030년까지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18% 정도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기아차 목표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뭐 아주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안 팔리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기아차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좀 싸다고 그래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판매망이 망가지면은 그러니까 딜러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추후에 복구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과도기적으로라도 그런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프로모션을 하면은 그러거나 뭐 딜러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하여튼 그 망 자체가 좀 망가지지 않도록 예. 신경을 지금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도 우리의 피해도 피해지만 미국의 일자리 우리가 장출하는데 혹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든지 미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좀 제약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신데 뭐 IRA 파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또 자신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 이걸 중국 수출을 또 봉쇄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곧 발표한다. 이런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이게 또 우리한테 영향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그 이제 FDPR이라고 하는 건데,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고 하는데 해외 네. 직접 제품 규칙이라고 번역이 예.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뭐 수출하는 걸 그 나라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적인 권한이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가 그 적성 국가로 미국이 지정한 나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 다른 나라가 수출할 때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네. 활용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미국이 나서서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 제재 조항이 미국 그 상무부 규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의 그러니까 어떤 중국 다른 나라 수출도 미국 상무부가 통제할 수 통제할 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제 미국이 가용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 러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하는 뭐 서방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역시 이 규칙이 적용이 됐고 지금 이제 중국을 상대로 예. 또 반도체나 이런 슈퍼컴퓨터나 이런 하이텍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제3국이 중국의 그런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할 때 예. 그 제품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음. 핀셋 규제를 하는 형태로 미국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중국이 필요한 그 반도체 기술이나 그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압력을 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화웨이 제재 때 화이. 네. 화웨이라는 기업을 찍어서 화웨이의 어떤 컴퓨터 그 슈퍼컴퓨터 이런 걸 제공하는 걸 막았거든요. 미국이 나서서 그렇듯이 이제는 화웨이뿐만 아니고 중국 전체를 상대로 그런 핀셋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술 발달을 좀 막아보자. 그 이제 좀 가시화돼 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직 이제 그 제재 조치가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중국의 뭐 첨단 산업을 완전히 이제 도중에 이제 잡겠다 확고한 의지인가 이게? 뭐 의지는 확고합니다. 미국의 의지는 뭐 이미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아까 화웨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트럼프 때서부터도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그 해외 직접 뭐 제품 규칙이라고 하는 예. 이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어디까지 이게 지금 범위가 정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대한 피해 정도도 그렇고 예.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같은 거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쓰이는 반도체를 뭐 미국 내 생산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한 것도 이제 수출하려면 미국의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핀셋 규제가 되면은 뭐 피해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뭐 반도체 같이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예. 문제까지. 그러면은 좀 피해가 생각보다는 커질 수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요 FDPR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웨이 때도 그렇고 요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이제 취했었죠. 3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예외국으로 뒤늦게 인정을 받아서 뭐 그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 입장이 좀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미 예. 7월 때 발표된 반도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과학법이라고도 부르는 게 반도체 있는데 과학법. 네. 네.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봐도 뭐 우리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투자한 현지 생산에 차질이 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예.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첨단 산업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차 전국 대표 대회에 뭔가 지금 3년 이제 대관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중국의 반발도 강력하겠네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반도체가 차세대 동력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범용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도 뭐 하이텍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이 뭐 맞대응해서 미국을 보복한다 이러면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중국은 그렇게 가기보다는 뭐 겉으로는 좀 상당한 반발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할 거다. 그래서 중국 스스로의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는 이미 확정이 돼 있으니까 칩4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하니까 중국도 이제 거기에 맞서는 뭔가 반도체 세계를 공급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시대고 그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칩4와 또 다른 엔타이 칩4가 대응하는 뭔가가 이제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을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기술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라든지 하이텍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의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좀 옥죄고 중국의 기술 개발을 좀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이 이 참에 자체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그 중국의 전체적인 그 반도체의 그 타이밍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채찍이냐 아니면 오히려 당근이냐 중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하이텍 반도체나 이런 그 AI 관련 반도체를 미국이 시장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도 팔아야만 거기서 저 돈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기술 개발하면서 이제 R&D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저 반도체 회사에서 40%가 됩니다. 근데 그 시장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미국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R&D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 개발도 좀 더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레버리지를 삼으면서 대응을 체계적으로 좀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수출도 얘기했지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수출 비중이 워낙 높잖아요, 중국에. 이제 피해가 만약에 제재가 공식화되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피해가 현실화될 때 우리가 그 피해에 따라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무슨 국제 통상 기구라는 이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법안을 뭐 WTO나 뭐 FTA가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소는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따져 보면은 위반될 수 있다고 판정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WTO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분쟁 해결 기구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고. 예. FTA를 통한 해결을 하는 거가 실익이 우리한테 있는지 여부. 이게 실제로 별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우리 산업부 장관도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정무적인 접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하되 실질적인 어떤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잘 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의 의미,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중국의 수출 금지하는 조치의 파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